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을 위해서도 영어 독해 공부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학교에서조차 부끄럽게도 영어 논문이나 서적을 읽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영어 자료를 찾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 영미계통의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영어로 된 자료를 찾는 건데, 예를 들면 패션의 잡지들을 구입하는 경우를 봤는데,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만 보죠. 근데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그 뒤에 있는 철학, 사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영어 읽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영어 논문이나 서적, 자기 분야, 뭐, 그걸 읽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분야, 그림이나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어, 그, 이런 영어를 읽는 느낌,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각으로 그림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해 능력이 굉장히 결핍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세계 10대 교역국이고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무역의 필수적인 교섭 자료의 영어 독해. 그러니까 이 해외 무역을 하려면 교섭 자료가 영어로 돼 있는데 세계 공용어니까 그 독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협정서의 작성, 영어 독해, 협정서의 작성 이런 아주 업무의 기본적인 능력 이런 걸 제대로 발휘하는 비즈니스맨이 많지 않은 거를 자주 목도하게 돼요. 이게 어, 중소기업이랄까 인원이 부족한 인재가 부족한 그런 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어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 리딩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영어로 된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영어 글 읽기의 본령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에세이 리딩 이렇게 복잡한 글을 읽는 것이 독해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과정이 필요한데 징검다리 과정으로 기초 과정에 가까운 이 영어 교실 시리즈를 개설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중급 과정에 가까운 기초는 있는데 읽는 능력이 좀 안 되는 읽는 게 어떤 건가를 잘 모르는 사람에서 수능 독해 시리즈를 추가 개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절차이고 그런데 이 영어 독해 문제, 특히 영어 독해 문제를 시험 문제 풀이 위주가 아닌 영어 독해 훈련 과정으로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만 풀지 영어 독해 훈련의 과정으로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난점을 원래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하냐면 첫째는 이 읽기 훈련을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자기 독해 훈련이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다라는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을 주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만 치중한 나머지 사실은 이런 글을 읽는 이유는 인간성의 함량에 있는데 이거에는 별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약간 저하됐다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언론에 공표가 돼서
충격을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함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도움이 안 줬다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근데 영어 독해 문제 자료들이 읽기 자료들이 대부분 관련 분야의 최근의 학문적 성취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 영어 훈련 독해 훈련 자체가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죠. 셋째는 이거를 굳이 그 수능 독해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 이유는 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능 독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때문이고 세 번째부터는 사실은 수능 독해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독해 실력이 함양이 필요한 일반인들의 독해에도 훈련에도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수능 독해 안다 그러기는 했었지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의성 향량 훈련, 이제 새로운 자료를 찾고 창의성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세상을 창의성 향량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에세 리딩이 비판적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능 독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같이 이용한 거죠. 근데 이 수능 독해 문제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저작권 관련 문제가 경고 문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저작권 관련 이용이 어떤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아주 모호한 답변인데 기출문항의 영리 목적 활용은 불허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기출문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왔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죠. 뭐 책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은 저서 형태라도 별 차이가 없겠죠. 사실은 저서 형태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유튜브나 저서에 사용한다면 완전히 비명리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서나 무슨 학원의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원이나 든 교육기관의 자료 형태로 이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정되는데, 사용하는 데가 못 봤죠. 이거를 완전히 비영리 목적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 목적이 비영리 목적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해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판단은 지금까지 작업을 3개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그것만을 우선 그 영문 독해 훈련을 위한 중급 과정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향후 보다 확실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시리즈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물론 계속하는 게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반을 저작권 확실한 위반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델로만 3개년도에 수능 독해 문제 풀이를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